2016년 여름 무대 위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도 무대에 섰고 얼마 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름 전소연. 101명이 넘는 연습생들 사이에서 순위는 한때 10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데뷔조 11명 안에는 끝내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그룹의 이름도, 로고의 색깔도, 노래 가사 한 줄까지도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소연, 여자 아이들의 리더입니다. 최근 신곡 Gimme That Love로 다시 음악방송 무대에 오르고 있는 지금 K-팝에서 가장 바쁜 프로듀서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그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자격으로 프로듀스 100일에 출연합니다. 101명의 연습생 중 국민 투표로 딱 11명만 뽑아 데뷔시키는 잔인할 만큼 단순한 오디션이었습니다. 전소연은 실력만 놓고 보면 이미 눈에 띄는 연습생이었습니다. 랩도 하고 곡도 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실력이 90초짜리 무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 종류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판은 예쁘게 웃는 얼굴에 표가 몰리는 판이었고 전소연은 뭘 잘하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기 애매한 후보였습니다. 지금이야 여자아이들 앨범이 나올 때마다 곡뿐 아니라 콘셉트와 뮤직비디오 스토리까지 전소연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얘기를 2016년에 전소연한테 해줬다면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은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1차 순위 발표, 전소연 20위권 바뀝니다. 데뷔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연습실 거울 앞에서 랩 파트를 다시 짜고 표정을 하나하나 고치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순위는 조금씩 오릅니다. 5차 발표에서는 10위, 데뷔권 코앞입니다. 근데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된 게 이 즈음입니다. 무대에 오르면 식은땀이 흐르고 조명이 꺼지면 그대로 실려갑니다. 본인은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신은 말할 수 없었다. 왜 말 못했을까요? 아프다고 하는 순간 그 자리마저 남의 몫이 되니까요. 그래서 통증을 삼키고 다음 무대에 또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원인부터 알 수 없는 통증입니다. 검사를 해도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통증. 이런 건 진단서 한 장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버틴 끝에 최종 순위가 나옵니다. 데뷔조 발표 명단에 전소연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방송에 잡힌 몇몇 표정 때문에 악플까지 쏟아집니다. 그 무렵 전소연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화가 난다. 20살 남짓한 사람이 매일 자기 얼굴을 미워하며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정도 순위 등락에 이 정도 멘탈로 버틴 사람이 훗날 이 회사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탈락하고 큐브로 돌아온 전소연 앞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다음에 뽑아주는 자리를 얌전히 기다리는 길. 다른 하나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뭔가를 만들어버리는 길. 전소연은 후자를 택합니다. 방에 틀어박혀 곡을 씁니다. 제목은 그냥 아이들 송. 자기 얘기를 자기 언어로 담은 누구도 청탁하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선택입니다. 데뷔도 정해지지 않은 연습생이 회사가 시키지도 않은 곡을 밤새 씁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뽑아주길 기다리는 것 말고 스스로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 사실 낯선 마음이 아닙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도 이력서를 다시 고쳐 쓰는 밤, 오디션에서 밀리고도 연습을 놓지 않는 사람들. 뽑히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못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 곡을 다 쓴 전소연은 이걸 회사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자기 이름으로 된 솔로 싱글로 발표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노래 제목 하나가 석 달 뒤 벌어질 일의 씨앗이 될 줄은. 2018년 5월 큐브가 새 걸그룹을 준비합니다. 그룹 이름을 고민하던 임원 한 명이 전소연이 몇 달 전 낸 그 솔로곡 제목을 다시 꺼내봅니다. 아이들 송. 그 제목이 그대로 새 그룹의 이름이 됩니다. 여자 아이들. 데뷔조에 못 들었던 연습생이 혼자 쓴 노래 한 곡이 결국 자기가 데뷔할 그룹의 문패가 된 겁니다. 전소연은 이 그룹의 데뷔곡 라타타의 가사와 곡도 직접 씁니다. 결과는 20일 만에 음악방송 1위, 무대 위 트로피를 받아든 손이 떨립니다. 몇 달 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손입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뜁니다. 조명이 눈에 시립니다. 데뷔조 명단에 이름이 없던 그날로부터 인연이 흘러 있었습니다. 물론 방역이 그날로 끝난 건 아닙니다.
2020년엔 퀸덤이라는 서바이벌 무대에도 다시 서야 했습니다. 이번엔 데뷔조가 아니라 이미 데뷔한 팀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뽑히는 게임은 데뷔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전소연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답합니다. 주어진 무대 안에서 웅크리는 대신 자기가 쓸 수 있는 곡을 하나 더 씁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톰보이, 퀸카 같은 히트곡들까지 여자아이들의 거의 모든 곡이 전소연의 손을 거칩니다.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까지. 데뷔조 11명 안에 못 들었던 그 이름이 지금은 그룹 이름 그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데뷔 8년 차가 된 지금도 여자아이들은 컴백할 때마다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팀입니다. 국민투표 11자리 안에 못 들었던 사람이 만든 그룹치고는 꽤 오래 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소연은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립니다. 방송 화면 밖에서 오디션 심사위원이 아니라 저작권 등록 명단이 그의 실력을 증명해준 셈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있었을 겁니다. 뽑히지 못한 순간. 면접에서 떨어지고 팀 배정에서 밀리고 승진자 명단에 내 이름만 없던 순간. 다들 축하받는 단톡방 화면을 혼자 내려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밤. 특히 힘든 건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의 평가 기준에 안 맞아서 밀렸을 때입니다. 전소연이 그랬던 것처럼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실력을 알아볼 방법이 그 판에 없었던 것뿐인데도 억울함은 똑같이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엔 딱 두 선택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다시 도전하거나 포기하거나. 근데 전소연이 보여준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뽑아주는 자리를 기다리는 대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일단 만들어보는 길. 그게 이력서 한 줄이든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든 퇴근하고 쓰는 글 한 편이든요. 그중 어느 것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소연 본인도 그 노래가 그룹 이름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때 그는 그냥 뽑히지 못한 게 억울해서 뭐라도 하나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안 만들었으면 이름이 될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사위원 11명의 선택 밖에서도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을 방법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느냐 마느냐는 결국 뽑아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한테 달린 문제였습니다. 전소연은 지금도 무대에 오르기 전 자기가 쓴 가사를 자기 입으로 가장 먼저 불러봅니다. 남이 골라준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이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뽑아주길 기다리는 것과 만들어버리는 것.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후제도 한 표 던져볼 만하다는 것. 지금 어딘가에서 뽑히길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과 팔로우로 다음 박력의 이야기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뷔조 명단에 없던 이름이 그룹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 뒤바뀐 이름 하나가 오늘도 무대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